6.1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일천사를 떠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제 자신과 포항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정치를 열어놓고 비로소 정치를 알게 된 숙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 시민으로 돌아온 저에게 많은 시민들께서 곁을 내주셨고 이대로는 안 된다, 포항이 변해야 한다는 속마음을 터라. 그 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청할 때도 자꾸만 귓가에 맴도는 포항이 어렵다는 말은 내 고향의 포항의 아픔이자 나를 낳고 키워준 어머니의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병은 아무나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료해 본 사람만 고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저는 더 이상 포항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8년 전 3선을 하라는 엄청난 기대에도 박수 칠 때 떠나자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불가만, 소위 바라는 바를 다 채우지 마라라는 공자님 말씀에 3선 박성호보다는 초선 홍길동이 더 열정적으로 시정을 잘 이끌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깨어졌습니다. 시정 문턱이 높아졌다 하고 포항의 자존심인 포스코와 죽기 살기 하고 53만을 바라보던 인구는 50만을 턱걸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곳곳에서 우리 포항시정과 우리 지방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인으로서 포항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시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아무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포항은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도농 복합도시로서 해양까지 포함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복잡한 도시란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로서는 최연소로 군수도 지내봤고 경북도 행정자치부, 대통령 비서실, 해외 파견, 그리고 포항시장을 재선하며 이미 능력과 리더십을 검증받았습니다. 민선 27년 중 박기환 시장 3년 이후에 정장식 시장 8년, 박승호 8년, 이강덕 시장 8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때가 가장 역동적이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포항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연한 자세로 평가받기를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의 슬로건을 포항의 역동성을 다시 살리겠다로 정하고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 번째, 천혜의 해양 환경을 기반한 해양 특별 문화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영일만 대교, 해상 신도시, 송도 국제 컨벤션 센터 건설과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등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영일만 대교 건설은 제가 시장 재임 시 시작한 사업입니다. 동해안 고속도로의 노선을 서쪽에서 동쪽 영일만을 통과하는 것으로 2011년 12월 30일 국토부 장관이 노선 변경 고시를 하였지만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사업을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반드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상 신도시 또한 시장 재임 시 기본 구상 용역까지 연구한 사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 회복과 성장 가능 도시 건설에 전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포항의 대표 기업 포스코와 관계 개선으로 투자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그에 기반해서 미래 신생작 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청 조직에 민원 처리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로 시민과 소통을 극대화하고 어떤 복합 민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불편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넷째, 지난 8년간 잘못된 환경문제, 교통문제, 도시계획 등 실정을 바로 잡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 소멸시대 역동성의 상징이던 우리 포항이 왜 이렇게 처참히 좌초해 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박승호가 시민의 부름에 응답기로 했습니다. 저의 모든 지식과 경험, 열정을 바쳐서 포항을 다시 살리고 바꿔보겠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포항을 부활시키고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설계하는 것이 박승호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은 기본입니다. 이제 도시 재생 차원을 넘어서 도시 회복을 이룩해야 합니다. 진정 포항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 역량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노멀 시대에 맞는 포항의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느꼈던 박승호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께서 불도저 또는 한다면 반드시 한다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저 박승호 불도저 맞습니다. 한다면 반드시 했습니다. 박승호에게 딱 4년간의 기회를 주십시오. 포항이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오는 5월 10일은 우리 포항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합니다. 5년간 힘들고 움츠렸던 것을 훌훌 털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이 앞장섭시다. 포항의 잠재력과 재력을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포항이 아닌 세계 속의 포항으로 기필코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간단히 좀 적었습니다만 혹시 그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고 싶은 모든 것을 물어주시면 제가 간단히 답변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출마의 변은 이제 제가 읽어드린 대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포항에서 저 같은 경우가 좀 드물죠. 왜 그러냐, 다 끝나고 서울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포항시장이 아니라 포항 시민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하려면 포항시 의원도 좋고 도의원도 좋고 국회의원도 좋고 거긴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향 땅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거기에 저는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즘 100세 시대에 9세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너무 일찍 군수를 했어요. 94년도에 30대 제가 군수를 해서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뭐 이렇게 염려가 된 걸로 알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8년을 시장 하다가 그때 삼선 하라는 걸 제가 뿌리치고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늘 8년을 우리 포항시정을 지켜봐 왔고 또 거기에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았고 그래서 저건 저 예산 내는데 안 된다 하다가 사실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나오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간에 뭐 국회 나가고 한 것도 뭐 사실 뭐 그거는 여기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은 그 땅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때 할 수 있다. 뭐 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시장 2번 하고 또 국회의원 몇 번 떨어지고 10년 만에 또 시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요즘 이렇게 지금이 평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해서 요즘 뭐 인천이나 뭐 울산이나 뭐 전부 사실 그렇게 중량감 있는 그런 자치단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인근 뭐 대구 같으면 대통령 출마한 분도 지금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건 뭐 구세대 신세대 갈 것 없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거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걸 보고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도 써놨지만은 사실 이 출마의 변에도 제가 꼭꼭 눌러서 좀 함축해서 놓고 이제 우리 안 기자님처럼 저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포항이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포항이 이렇게 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시장을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내가 늘 무거운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일화 이런 것은 저는 생소한 얘기고 사실 지금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포항이 경북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인구만 50만이 아니라 도농이 그 통합이 되어 있고 바다까지 있는 그러한 도시고 또 우리 포스코와 포스텍이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뭐 아무나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뭐 정상희 시장 8년, 박성호 8년, 이강덕 시장 8년 이것만 여러분들 뭐 도시를 살아가면서 다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만 비교해도 정말 이 난국에 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뭐 시민들이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꿔 말해서 이 포항시장이 무슨 뭐 벼슬이고 권력이다. 저는 조금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러한 권력의 냄새는 청년 시절 다 거치고 왔습니다. 전 지금도 우리 이 시민들의 이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어떻게 모실까? 어린애들 보면 우리 자식처럼 보이고 저런 자식을 어떻게 밝은 그 미래를 물려줄까? 그런 마음이 저는 되어 있고 제가 우리 페이스북에 내가 왜 출마하는가 거기에 한자로 표현해놨습니다. 딸 바보가 아니라 포항 바보라서 그렇다. 거기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로 지금 공무원 출신들이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이 시장님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뭐 도지사나 국회의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한 3, 40년 계층제 조직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선출직은 거기에 계급이 없습니다. 뭐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지 그걸 계급으로 두고 이거 했으니까 저거 하고 저거 했으니까 또 그 위에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퇴직 공무원들이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반 시민들은 너무 어렵다. 이 포항이 왜 이렇게 지금 자꾸 침몰이 되느냐. 어느 파트 가봐도 뭐 저보고 기속말로 그럽니다. 크진 않게 시장에 계실 때가 정말 좋았다. 그게 전 힘을 받습니다. 예.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뭐 서울 가는 여기 가는 것 때문에 참 우리 시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미리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포스코와 포항시는 상경상회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상반간에 사실 그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죽기 살기를 한다는 것은 벌써 하면 서로가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어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저보고 뭐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신문기고를 장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언론사에서 받아줘서 아마 수만 명은 보았을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이 뭐냐 사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서로 상생의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포스코 홀딩스가 포항에 내려와야 되는데 저도 적극 공감입니다. 그리고 미래연구소도 반드시 포항으로 와야 되고요. 또 이 글로벌 포스코와 또 우리 포스텍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포항시와 합한다면 앞으로 우리 포항공대도 정말 이공계로서 세계적인 대학이니까 4차 산업 포럼을 전 세계적인 포럼을 우리 포항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포스코가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글로벌 포스코 또 세계적인 대한 포스텍 그리고 우리 포항시도 더불어서 많이 홍보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이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 2020년 사실 공천은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죠. 공천이 잘못돼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공천이 잘못돼서 여소야대가 되고 등등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역사상 전례후무한 30대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당 운영에 우리 기존 몇선들도 보면 이준석 대표를 많이 칭찬합니다. 정말 우리 당의 보배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정말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FM대로 원리원칙대로 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었고 또 현 정부 윤석열 후보님과 사진도 많이 찍고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우리 포항의 미래를 두고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또 이 선대위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받으면서 사실 지역을 위해서 같이 좀 우리 포항을 위해서 힘을 보태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우리 경상북도나 포항시나 영인만 대교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께서 영인만 대교 건설이라는 것을 우리 포항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절호의 기회다. 이것까지 놓치면 안 된다. 영인만 대교는 사실 아무도 상상도 못했죠. 제가 이름을 짓고 제가 밀어붙여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11년 그 KDI 그 용역까지 줘서 2011년 12월 30일부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동해안 노선이 어디냐 하면 해운대에서 울산 거쳐서 경주에서 포항 거쳐서 서쪽으로 원래 가서 영덕 삼척까지 가는 건데 제가 같은 값이면 동쪽으로 돌리자. 그걸 가지고 그때 국토부 정종환 장관님과 입실험을 한참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KDI에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노선을 이쪽으로 동해안 영일만 대교를 넘는 노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2011년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그간에 보니까 이건 전부 말장난만 하고 있더라고요. 정치권에서 돈 11억 2조 가까이 드는 다리를 갖다가 20억 갖고 왔다고 그냥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전부 장난치는 것 같더라. 이거는 그 영인만 대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 모르니까 그러지 않느냐. 사실 저거는 노선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토부 장관 멱살 잡고 예산을 따올 때거든요. 그걸 모르고 지금 우리 5천까지는 됐잖아요. 지금 포항 거쳐서 북쪽에서부터 영덕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 영일만 대교를 안 넣나? 이건 노선이에요. 당연히 국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예타를 비예타 사업을 해달라 그것도 넌센스고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는 뭐 윤석열 당선인께서 뭐 5월 10일 날 취임하시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확실히 해서 이거 하나라도 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좀 그래. 사실 이게 제가 이 전임 시장으로서 자꾸 시정을 비판하고 이러면 뭐 저 인품에 자꾸 문제가 된다는 생각 듣고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같은 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음식물 폐기물이 하루에 160톤 가까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포항땅에서 싣고 200km 떨어진 청주에 갖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이게 원래 정상식 시장에 있을 때 영산만 산업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자기들이 투자한 것도 있고 하니까 금방 끊을 수는 없잖아요. 용역을 줘서 2020년 6월 말까지로 하면은 당신들 투자한 거 하고 우리가 이제 그때 처리하면 된다. 그때까지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나갔는데 지금 8년 동안 아직 음식물 처리를 전혀 처리 공장을 지금 아직도 후보지도 정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래 가니까 이제 음식물 수거하는데도 큰 식당에는 한 달에 12만 원 받다가 17만 원 받고 또 여기가 실어가는 문제, 또 그 처리하는 문제도 여기 있으면 처리 비용이고 그 임금비가 다 여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그건 다 날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빨리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되는 문제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기업 유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환경 문제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일일이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을 빨리 좀 지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환경 문제, 또 교통 문제, 또 도시계획 문제 등등 이렇게 많이 제가 실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고쳐야 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